일제강점기 벚꽃이 만발하던 경상남도 마산시. 일본인에게 이 땅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술 한잔 기울이던 환락의 도시였다.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던 일본의 굳은 확신은 아직도 마산 곳곳에 남아있다. 이 학교 자리는 일제가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곳이었다. 독립투사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하던 헌병 분견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삼명, 수청, 그리고 수덕, 무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일제 총독, 제5대 총독이 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은 사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물의 이런 은덕이 끝이 없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힘이 마산에도 많이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왔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들은 귀국선을 타고 마침내 고국의 품에 돌아왔다. 얼마나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귀환이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동포들은 생활이 워낙 궁핍해 우환덩어리, 우환동포라 불릴 정도였다. 귀환 동포. 살 곳이 없던 이들은 일본인이 떠난 자리에 삶의 터전을 꾸렸다. 우리는 올 때도 배 타고 밤에 부산으로 오지. 부산서 내려가 있고 밤에 밤 새들어. 그 당시 그래 안 오나요 마산 그때도. 부산에 거기서 이제 저 촌도로 함안 군북이라는데 가깝습니다. 그 내린길은 뭐 열차에서 내린길은 그때 뭐 많아 여단가랑 뭐 이래서 하더라고. 이래서 하는데 일본서는 그 여시락 하는 건 몰랐거든. 그 내린 게 무엇이 뭐 허연기지 다른 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일거리고 뭐시고 농토가 땅이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무엇이 먹을 게 아무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캔다든지 나무 벼 판다든지. 그 중에서도 귀환이 가장 늦은 사람들은 일본인이 사용하던 창고와 말을 키우던 마구간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허름한 판잣집이 촘촘하게 이어진 모습이 꼭 하모니카처럼 생겨 하모니카촌이라는 별명이 붙은 마을. 해방 이후에는 마산에 많은 주조장과 또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공장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두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민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이제 신마산 쪽 해원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던 회원동 500번지는 그러나 사람 사는 냄새가 진동했다. 올해 65세 허정도 씨도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여기가 그러면 벽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어요. 학교도 모두 이 집에서 다녔고 또 결혼도 이 집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인생을 잊게 한 그런 집입니다. 가장 가난했던 귀환 동포들이 모여 살과 정을 붙이고 살던 곳. 이제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허정도 씨가 하모니카촌을 찾았다. 경남 마산시 해원동 500번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 철거가 한창인
제 고향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이 안타까워 자주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깊숙한 골목 어귀, 그 어느 곳 하나 제 추억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아버지께서는 일본 나고야로 건너가 광부로 일하셨습니다. 바다 밑까지 들어가는 갱도 속에서 몰살 위험이 도사리던 광부의 삶은 해방 후에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마산에 들어온 우리 가족은 회원동에 정착해 삶의 터전을 꾸렸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에겐 3-4평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에 화장실조차 없어 마을 공용 화장실을 썼습니다. 나도 공동 화장실, 시집 와갖고도 공동 화장실. 아이고, 막 쬐갱 캄캄하고. 깡통 들은 거 아니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 거지? 거지. 일본에는 없을까? 일본에는 그런 건 안 받고. 그 당시에는 물 없이 산에가 나무 해갖고 나무쯤 해가지고 옛날에 아리랑고개를 했는데 거기에 나무도 피어나고 나무산사도 하고 그럼 전부 뭐 그 당시에는 물 이렇게 살고 뭐 할 건 없었잖아. 쓰러져간 건물들 사이로 간신히 형태만 남은 우리 집. 옛집을 찾을 때마다 오늘은 사라졌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80년도 봄, 여름 그 시기에 건축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학원에 가거나 또 멀리 서울 올라가서 공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방에 앉아가지고 뭐 새벽까지 공부를 한 그런 공간입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제가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동네의 경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건축사 시험은 꽤나 어려웠습니다. 이웃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며 모두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웃었고 또 함께 울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마음마저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옆집 반찬까지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잔치가 있고 돌잔치가 있고 제사가 지내면 촌에서 갈라 먹는 것이 그런 혼사 인정적으로 내 제사 지냈으니까 이웃 남한을 초대해갖고 우리가 같이 큰 쟤도 여기 이제 저한테 형님 빨 되는 분이 101하고 105하고 여기 있는데 그분 같이 이제 우리 어른들부터 같이 오면 현장처럼 옛날에는 이 집 자기 집처럼 떠나도 이래 있을. 몇십 년을 우리 형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모두 다 인심도 좋고 사람들도 잘 좋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회의 갈락한 게 좀 아쉽네. 옛날에 말 하려고 하면 정도로 해도 모자라지. 어디 제게만 특별한 공간일까요? 아주 어릴 적 제 모습까지 기억하고 있는 박수임 할머니도 해방 후 부산항으로 들어온 귀한 동포입니다. 이런 애가 여기 신혼생활을 그럼 여기 사셨나요? 요새 했지. 이 집에서 했습니까? 이 집에서 했지. 저는 우리 아들이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이 안에 또 작은 기고. 그러면 저 우리 아들 따지면은 막 여기 이 지역에 막 모든 추억이 다 있겠네. 그렇지. 인생이 송두리째. 여기서 내가 늘은 사람이라. 수줍은 새색시 때 들어왔던 집은 이제 아들과 손자 3대 가족이 찾는 헌집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3대 가족으로 북적이는 것도 올 설날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도 철거되잖아요. 신종 마음. 아이고 올라간 거 밤새도 울지 끝이 없더라 내가. 밤새도 울었어요? 아이고 울었지 안 울지 안 울지기고.
철거가 되면서 이웃 대부분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3-4평 공간이 전부인 이들이 평당 200에서 300만 원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터전을 꾸려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마을이 철거되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뭐 짐도 뭐 땡땡하고 버릴 거 버리고 뭐 하여 이 집이 이제 40년인데 80년 돌아가 그 40년 동안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뭉게 더든지 딱딱딱 그리고 우리 옆뿐 말고 저 밑에 있는 분들은 진짜 집도 한 몇 평 때도 안 해요. 한 10평, 7평 이런 데는 뭘 전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니까 그동안 언제 어디를 갈지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대우를 잘 받으면 모를까. 참 안타깝지. 이거 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뺏기게 안치기 막히는 맞는데 근데 보상가가 너무 작다. 평당 300만 원 같으면 말이 안 돼. 근데 이 이거는 갓집이 300만 원, 저 안에는 300만 원 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영세민이 많이 사는 데가 이 동네입니다. 기초 수급자가 이 동네고 도대체 어디 가서 할매들이 남한 할매들 가서 집을 얻으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갈 곳 없는 이들이 지난 세월의 추억을 붙잡고 하모니카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수순집 사장님은 제일 마지막까지 마을에 남고 싶다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더 아쉽죠. 전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사를 이제 막상 가고 또 다른 동네 집들 알아다니 보니까 여기가 참. 마을의 기억을 기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는 철거가 본격화되기 전 규안동포와 하모니카촌 이야기를 기획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회원동원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셨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셨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두리번거리면서 거리를 걸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겁먹은 표정들로 저희를 바라봤던 그게 잊혀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따뜻했다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을 회운동에서 보낸 한 젊은 예술가는 철거 자재들을 이용해 설치 미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문을 딱 열면 거울처럼 밖에 있는 문이 열리는데 그쪽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그냥 문만 덜렁 있는 어떤 그 유령 같은 어떤 집, 동네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골목살이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하고 집 사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옆집하고의 거리감이 되게 짧았던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머지않아 한 달 안에 저도 나가야 되고 또 몇 달 안에 그 집 자체가 다 부서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공간 자체를 제가 좀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저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하모니카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산시 역사를 기록하는 제 블로그의 단골 소재도 회운동 500번지입니다. 먼 곳에 사는 동생이 있는데 추석 같을 때 오면은 저 집을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은 참 아쉽습니다. 뭐 그 집은 없앨 수밖에 없지만 무언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남겨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이 되면 사람의 온기가 더는 남아있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기억 속 회원동 500번지 하모니카촌은 철거될 수 없습니다. 70여 년 전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귀한 동포들이 모여 살과 정을 붙이고 살던 동네.
하모니카촌을 기억해 주세요. 전부 다 기억이 나요. 시장통하고 전부 다 우리가 맨날 걸어 다니는 길이니까 골목길도 걸어 다니고 큰 길도 걸어 다니고 우리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여기 너무 많았으니까 다 아쉽죠. 요 살면서 엄마가 이제 구멍가게 하고 이러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앉아 놀고 요 사촌들이 요 살아나는 게 이제 엄마 시장도 보러 가면 막 사탕이나 막 훔쳐 먹고 막. 이게 정전하면 원래 전세를 막. 밑에 자리 저 공유지가 전부. 내가 마구간 그전 내가 우리 아는 아가 있어 들어갔거든. 그럼 이게 촛불을 켜놓고 그래도 그때는 반찬이고 무엇이고 그래도 고기도 맛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어렵게 막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아주 좁은 공간에 자기만의 첫 어떤 공간을 만든 그 공간들인데 그 살았던 분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친구들도 뭐 열흘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그냥 뭐 다른 데 가서라도 좀 더 큰 집에서 좀 깔끔한 데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에 또 어떤 삶들이 이렇게 삭을 틔우고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거든요. 희망이나 따뜻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기억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남았으면 좋겠다. 아주 집 환경이 안 좋고 뭐 담도 뚜렷이 없었고 그래서 비밀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정도의 환경이었지만 인정이 넘쳤고 서로 걱정해주는 그런 아주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뭐 기름진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웃과의 교류는 그때보다는 훨씬 못했죠. 그때는 인정이 넘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즐겁게 인사하고 또 제사 같은 거 지내면 음식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정도의 사이였다. 오히려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